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에 딸 하나 있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제 결혼 생활에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시어머니도 저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님 성격 자체가 평화주의라서 부딪히는 일이 없었지만 동서가 문제였어요. 동서가 자기는 교수라며 고졸인 저를 항상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대놓고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드러내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랑 여행 갔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식구들끼리 전부 다 돈을 모아서 모처럼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영어를 잘했던 남편과 서방님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시모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 짐을 나눠 들고 있었죠. 겨우겨우 호텔을 찾아가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캐리어를 맡기고 간 거예요. 몇 분 뒤에 동서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저한테서 짐을 찾아가지 않고 서방님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속닥거리다 시어머니에게 팔짱을 끼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서, 이거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서 내가 다 못 들어.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저희 남편이 길을 못 찾아서 같이 찾아보려고요. 남편이 물어보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영어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대요. 남편이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안 보여도 제가 또 영어가 되잖아요. 이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순도순 시모랑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시다 말씀하셨죠. 우리 맏며느리 고생이 많네. 내 짐은 내가 들게. 이리 줘. 그리곤 제 손에서 짐을 가져가려고 하시길래 제가 얼른 말렸어요. 제 손에 있던 가방을 동서 손에 쥐어주니까 동서가 표정이 굳는 거 있죠? 곧바로 제 쪽으로 가방을 밀어내더니 동서가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통역 중이라 힘들다고요. 형님, 설마 제가 못 믿어서 그러세요? 저 영어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영문학과 교수인데 좀 믿어보세요. 아니면 형님이 영어 한번 해보실래요? 형님이 통역할 거면 제가 짐 들게요. 여행 가서는 이렇게 역할 분담하고 있어야죠. 통역하기는 개뿔. 시어머니랑 떠들고 있었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게 너무 열받았어요. 자기는 영어 할 줄 안다면서 자기 학력 강조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제 편을 들며 이러셨는데요. 우리 맏며느리도 영어 잘해. 결혼하기 전에 기자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 말을 듣고 무시하는 거예요. 시큰둥한 목소리로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님한테 들었었는데 제가 모르는 신문사에서 일했다고 해서 까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자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업주부인 거 아니냐. 저를 한 번 더 무시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꾸해줬어요. 동서는 어디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고 했지? 저번에 듣긴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라서 까먹었네. 난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지 대학에 대해 잘 몰라서 스카이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런데 그런 대학은 지잡대라고 하네? 근데 지잡대가 무슨 말인지 알아?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지잡대는 지방 소재의 잡다한 대학이라는 말인데요. 지방대학교를 비하하는 말인 거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동서를 약올린 거였어요. 유치한 초등학생 싸움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동서가 저한테 약올린 걸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었죠. 제 예상대로 동서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동서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을 지잡대라고 하다뇨. 저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서가 길길이 날뛰려고 하길래 바로 여우같이 굴었어요. 내가 뭘 무시해?
지잡대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화를 내네? 동서,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화내면 못 써. 사람이 기분 나쁘면 말을 해야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제가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 너는 뭐만 하면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화를 내니? 모처럼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여행 왔는데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말 좀 들어라. 결국 동서가 씩씩대면서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제가 가방을 던지듯 안겨주며 말했어요. 아,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하겠네. 동서가 길 찾는다면서 이 더운 날 시어머니 내내 세워놓고 뭐 하는 거야? 이번엔 내가 길 찾아볼 테니까 동서가 짐 들고 있어. 그 뒤로 동서가 찍소리도 못하고 제 짐을 들어주더라고요. 길도 제가 찾고 어머님 모시고 다니니 여행 내내 동서가 대드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돌아오니 말짱 도루묵이었죠. 동서에게 그만 시비 걸라고 혼내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동서가 갑자기 제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초대했는데요. 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냉장고 브랜드 어디 거예요? 이 TV랑 세탁기는 얼마예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가구를 전부 다 새 걸로 사가려고요. 저는 어디 브랜드 건지 다 얘기해주고 가격도 알려줬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핸드폰을 두들겨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이 워낙 현명하다, 알뜰하다는 소리를 하시길래 와봤거든요. 그런데 사놓은 것들 보니까 마냥 그렇지만은 않네요. 냉장고나 TV, 세탁기 같은 거 보니까 가성비 좋은 걸 사지는 않으셨네요. 형님 거보다 좋은 거 사야겠다. 그래야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니까 얼척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거 전부 다 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집 사주시고 어머님이 가구랑 냉장고 같은 거 사주셨잖아. 설마 모르고 있었어? 어머님은 심사숙고하셔서 사주신 건데 어머님이 들으면 실망하시겠다. 동서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집 전부 다 둘러봤다면서 서둘러 가려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형님, 어머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죠. 제가 잠시 오해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공부만 해왔는데 살림에 대해 뭘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엄청 좋으신 것만 사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 지켜주세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형님만 좋아하니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도 알아야 할 것 같다며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동서가 바보같이 이러는데 시모가 모르고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지 어느 날은 동서가 복수를 하려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요즘 식구들 얼굴을 통 못 봐서 모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죠? 식당 예약했으니까 2시간 뒤에 봬요. 이러고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누가 보면 저희 집 식구들은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줄 알겠어요. 저는 집안일하는 사람이니 한가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기분 나쁘고 얼척없어 하는데 잠시 뒤에 남편이 제게 전화해서는 저랑 똑같이 황당해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왜 맨날 저러나 몰라? 퇴근길에 갑자기 전화해서는 모이자는 거 있지? 가족 모임 가지고 싶으면 주말에 하든가 적어도 말을 미리 해줘야지. 어제 야근해서 쉬고 싶은데 왜 우리를 못 잡아서 야단이야? 남편이 드디어 폭발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저도 공감하고 말았어요. 저만 동서의 심술에 이골이 난 게 아니었던 거죠. 식구들 전부 다 티내지는 않았지만 많이 지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집 식구들이 모두 화가 난 채 동서가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이니 기분 나쁜 걸 겨우 숨기고 동서에게 인사했는데요. 동서가 여기 비싼 식당이라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형님은 이런 데 와본 적 없을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예약했어요. 나도 가격대가 있어서 좀 부담됐는데 형님은 아예 발도 못 디뎌봤을까 생각하니 대접해보고 싶더라고요. 또 저를 무시하며 으스대려고 하길래 제가 바로 맞받아쳤어요. 여기가 그렇게 비싸? 메뉴판 보니까 별로 안 비싼데? 내가 땡전 한 푼 안 벌어도 우리 남편이 잘 벌어서 이런 데 와볼 수 있어. 동서는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끔 보면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설마 그런 건 아니지?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제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죠. 거기에다 대고 어머님이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번에 내 생일이라고 첫째 며느리가 명품을 다 보내줬더라. 아유, 음식만 해주면 됐지. 뭐 그런 걸 보내고 그래. 너도 힘들겠시래. 시어머니 생신 때 동서도 있어서 일부러 나중에 선물을 보내드렸거든요. 동서의 시기 질투가 지겹기도 했고 그만 부딪히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요. 물론 어머님한테는 동서 모르겠으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또 무시당하니까 시어머니가 제 기 좀 세워주려고 일부러 말을 꺼낸 것 같았어요. 그때 동서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형님이 그럴 형편이 돼요? 아주버님이 많이 버세요? 아, 씀씀이가 너무 커서 아주버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모한테 한 걸 쭉 늘어놓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 입으로 술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불도 좋은 걸로 새로 해드리고 이번에 틀니가 이상하다고 하셔서 새로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형님처럼 명품도 해드리려고요. 어머님, 뭐 가지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가방이든 옷이든 전부 다 사드릴게요. 사사건건 저랑 비교하며 절 이기려고 드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동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님이 이런 귓속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해준 이불 그냥 싸구려 이불이더라. 틀니도 해주고 생색을 엄청 하더니 뭐라 했는지 아니? 형님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뭐 하냐고. 맏며느리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지?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말릴 때부터 알아봤다. 저것이 순수한 의도로 잘해주겠니? 이러면서 너무 지겹다며 아들만 아니면 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끝까지 동서가 미운 짓을 골라서 하길래 제가 계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식당 계산대 앞에서 제 팔을 슬쩍 밀어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형님 사정 다 아는데 뭘 계산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나중에 저희 애들 과자나 사주세요. 이러길래 남편이 저한테 카드를 쥐어줬어요. 동서가 하는 말 들어보니 열받아서 자기가 계산해야겠대요. 그래서 전 동서 손에서 신용카드를 획 빼내고선 직원한테 제 카드를 내밀었어요. 동서가 헛웃음을 짓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랬네요. 우리 사정이 동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아서 대신 계산해 주려고. 교수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우리 남편이 더 벌지. 우리 남편 대기업 다니고 있는 거 알지? 동서가 이번에도 저한테 져서는 말도 안 하고 획 가버리더군요. 덕분에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줄긴 했지만 아깝지는 않았어요. 동서가 이럴수록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 되어줬거든요. 시어머니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두 며느리 사이에서 쩔쩔매다가 늘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요. 동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더 알랑방귀 끼고 제 뒷담을 늘어놓았어요. 대놓고 용돈까지 더 얹어준 거 듣고 놀라서 혀를 내둘렀죠. 뇌물 줬으니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겠죠.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척 꿀꺽하시곤 저한테 이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아유, 걔는 왜 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내 며느리지만 하는 말 들어보면 참 할 말 없더라. 교수인데 왜 이렇게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있는지 모르겠어. 몇 년 동안 니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으니 아유, 머리가 다 아프다. 어머님이 일단 이 돈을 받긴 했지만 돌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안 받았으면 또 동서가 꿍에 있을 거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셨나 봐요. 시모가 동서 속을 통 모르겠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얼른 달래드렸죠. 어머님, 그냥 그 돈 받고 모르는 척하고 있으세요. 이럴 때는 눈치 없는 척 좋은 것만 쏙쏙 빼먹는 게 이득이에요. 동서가 뭐라 하면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하라고 말하시고요. 동서 성격에 대놓고 자기 편만 들어달라, 자기만 예뻐해달라고 말 못할 거예요. 동서 자존심 센 거 알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구니 시어머니께 돈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이 동서 돈을 받은 뒤로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동서가 열이 받았나 봐요. 밥상 하나를 차리더라도 맏며느리라고 밥 먼저 퍼주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해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서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는요. 저도 같이 도왔는데 왜 형님한테만 고생했다고 하세요? 누가 보면 저는 탱자탱자 논 줄 알겠어요. 사람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만 일을 시키거나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동서는 저를 시집살이 시키고 싶나 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점점 선을 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가 이러는 거예요. 형님은 예전에 일하던 곳 어땠어요? 거기 신문사가 큰 곳이에요? 회사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기자들 연봉 짜다고 하던데 연봉은 얼마였어요? 제가 대답해주는 대신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역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이 기자라서 궁금했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물어봐요? 저는 기자로 일할 당시에 특종을 여러 번 잡아서 보너스도 꽤 받았고 연봉도 높았는데요. 시부모님은 제 연봉을 몰랐기에 제가 박봉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과묵하신 시아버지께서 식사 시간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밥만 먹어야 한다고 손짓하셨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200 정도는 받았을걸? 여자치곤 잘 보는 거지. 우리 맏며느리도 너 못지않게 대단하니까 그런 거 묻지 마라. 돈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든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요즘 시대에 200이면 참 적은 돈이지만 어머님은 일찍 결혼하시기도 했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어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대기업 다녔던 아버님은 저를 힐끔 보더니 입을 다무셨고요. 아무래도 제가 진짜로 200만 원을 받았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굳이 말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대기업을 다녔던 시아버지께서는 200이면 어느 정도 연봉인지 아셨겠지만 예민한 문제라 굳이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딴에 제 편 들려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동서가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면서 이리 말했죠. 아이고, 그러셨어요? 제 친구가 기자였는데 비슷하네요. 아주버님이 또 형님 자랑을 하시길래 엄청 높은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친구 신문사에서 기자 뽑던데 말만 하라더군요. 전에 다니던 신문사보다 연봉을 더 높게 쳐주겠다고 하길래 이리 대답해줬어요. 어디 신문사인데? 저번에 동서가 우리 신문사 어딘지 모른다고 했는데 신문 읽기는 하는 거야? 우리 신문사가 메이저는 아니어도 아예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다. 내가 말 실수를 했네. 잘 생각해보니까 기자 출신인 나도 모르는 게 있긴 해. 내가 고졸이라서 그런가? 나도 동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 이름도 모르잖아.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란 놀랐어. 아버님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신 엘리트였기 때문에 굳이 아버님을 거론해서 물어봤어요. 아버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편을 들어주셨죠. 못 들어봤어. 며느리 때문에 알게 된 거지 뭐. 고졸만 그런 게 아니라 대졸들도 아마 모를 거다. 시아버지가 굳이 이런 말을 꺼내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맨날 잘난 척하고 저 무시하는 동서가 단단히 찍힌 거였는데요. 아버님이 제 편을 들어준 순간 동서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더니 말없이 식사만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직도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질만 하던 동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동서가 이렇게 저한테 맨날 당하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틈만 나면 절 무시하는 통에 전 이런 동서를 골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죠. 때마침 애들도 어느 정도 컸겠다. 학원을 더 보내보려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해놓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에 금방 붙게 됐어요. 애들은 친정 엄마한테 맡기며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동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을 쯤이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동서가 강의하는 내내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동서가 가르치는 대학생이 증거사진과 함께 폭로한 것이라 그냥 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학생들이 담배 냄새가 독하다고 꺼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요즘 시대가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요즘 아파트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판에. 학생들도 당연히 이런 사실들을 말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윽박지르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네요. 하필이면 동서가 하는 수업은 전공 필수 수업이었고 1학년이었던 애기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수업에 참석했다고 하죠. 동서의 약점도 잡았겠다. 전 옳았구나 하고 대학생들이 얘기 나누는 커뮤니티에 잠입하게 됐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동서가 강의하는 내내 담배만 핀 게 아니었어요.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A+라는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올 테니 동서가 쓴 책을 사라고 강요까지 했대요. 이 문제들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논의하는 중인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학생들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접근했죠.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교수님에 대해 취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제보자분 신원 밝히지 않고 기사 쓸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이런 문구로 이메일, 문자, 쪽지를 보냈지만 답이 전부 다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러다 인터뷰조차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던 와중 이 답장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이메일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과대라서 그런데 확실히 신원 숨겨주실 수 있나요? 신원만 확실히 숨겨주시면 인터뷰하겠습니다. 전 이메일을 보자마자 바로 비밀 유지와 관련된 약속을 하고 만날 곳과 장소 그리고 시간을 잡았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과대와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동서가 일하고 있는 대학에서 30분 떨어진 곳에서 과대를 만나게 됐어요. 저를 경계하고 의심하던 과대분이 제 명함을 받고 제가 그동안 보도한 유명 사건들을 쭉 읊어주니 결국 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수님 남자 제자들이랑 어울리고 다니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우연히 프라이빗한 방이 있는 술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슬쩍 훔쳐보니까 양쪽에 어린 남자애들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 있죠? 동서가 강의 시간에 담배를 피고 뒷돈을 받는 것보다 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 모자라 동서가 남성 편력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말해줘서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교수님이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님의 실체를 저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난 상태인데 애들이 괜히 불똥 튈까 봐 쉬쉬하고 있었다고 해요. 대학원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하필 이런 교수님이라니. 저는 이런 교수님 밑에서 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어요. 잘해주셨으면 말을 안 해요. 갑질까지 하시고 저를 괴롭히니 저도 기자님께 폭로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동서가 어린애를 얼마나 하대했으면 복수를 결심했을까요? 저는 연륜이 있으니 동서가 그러거나 말거나 바로 맞받아쳤지만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애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서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준 시댁 식구들을 배신한 죄와 그동안 동서한테 무시당한 걸 되갚아주려고 마음먹었죠. 학생한테는 이렇게 말해주며 설득했어요. 제가 교수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기사 내도록 할게요. 비밀은 꼭 보장할 테니 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증거 넘겨주세요. 제가 명함을 쥐어주며 믿어달라고 하니 학생이 망설이다가 가져온 걸 건네주더라고요. 전 결국 동영상과 동서가 강의실에서 담배 피는 사진을 입수해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 계획은 때마침 명절날도 다가오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일 때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왜 굳이 명절날까지 기다렸냐고요? 평소에 저는 시댁에 미리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명절 차례상을 도와주곤 했는데요. 당연히 동서는 한참 늦게 왔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몇 번이나 빨리 오라고 말해뒀는데 걔는 올해도 늦게 온다니? 분명 무슨 일 없다고 했는데 아유, 왜 저러나 몰라. 시모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동서한테 제대로 말해놓겠다고 했죠. 그 해에 동서가 언제 온지 아시나요? 명절 첫째 날도 아닌 둘째 날에 와서는 얼굴을 살짝 비추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 늦어서 죄송해요. 이미 전부 다 준비하셨네요. 저도 늦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랬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해해 주세요. 교수직이 원래 이런 거려. 세상에 어떤 교수가 명절날 일하는지 몰라도 동서가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죠. 동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을 지나치게 깜빡여서 전부 다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저는 동서에게 휘말리지 않고 웃으면서 혼내켜버렸는데요. 동서는 명절 때마다 일이 생기네. 다음 명절에는 무조건 둘째 날부터 차례상 준비해야겠어. 그래야 동서도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교수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는 법이라도 생긴 건 아니지? 동서가 늘 그랬듯 죄송하다며 미소와 아양으로 때우는 거예요. 형님, 제가 늦고 싶어서 늦었나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화나신 거 아니죠? 전 그런 동서에게 괜찮다며 온화한 사람인 척 미리 빼놓은 일을 시켰죠. 동서가 지금부터 도와줄 텐데 내가 화를 왜 내? 이제 이 전 부치고 산적고기 볶고 잡채 재료 다 만들어서 무치면 돼. 야, 동서, 생각을 해봐. 세상에 나 같은 형님이 어딨어? 이 정도 일밖에 안 시키잖아. 사실 동서한테 일 다 시키고 전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동서에게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어요. 일부러 안 해놓은 일들을 하라고 하니까 동서 입이 대빨 나오더라고요. 동서가 그날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제가 시킨 일을 다 했어요. 전 동서 옆에서 감시만 했고요. 동서가 늘 제 손에 잡혀서는 늦은 만큼 개고생을 하니까 이번엔 다른 쪽으로 머리를 굴렸나 봐요. 이번 명절날 시댁에 갔더니 또 동서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시모가 갑자기 저를 보고 다가와서는 막 이러는 거예요. 얘야, 걔는 왜 자꾸 그런다니?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더라. 이번에 나한테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거 있지? 네가 시엠이 더럽고 짜증난다며 뒷담을 했대. 뭐 나는 네 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믿지도 않았지. 근데 너 진짜 그런 말을 했었니?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쭉 듣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어머님께 불만인 게 있으면 대놓고 말하는 성격이죠. 저는 실제로 뒤에서 꽁에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참고 사는 것보다 그때그때 이야기해서 상황을 푸는 성격인데요. 솔직하기로 소문난 제가 뒷담을 했다고 하다니. 동서가 서툰 솜씨로 이간질을 하려던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동안 동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를 더 믿어줬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귓속말로 동서의 실체를 말해줬죠. 드디어 시모도 동서가 강의 시간에 담배 피고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좋은 점수를 주고
어린 남학생들 끼고 노는 거 전부 다 알게 되셨는데요. 동서의 실체를 듣고 눈이 커진 시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가 사실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하시길래 새로 뽑은 기자 명함까지 보여드렸어요. 기자 신분으로 직접 발로 뛰어서 얻어낸 정보라고 하니 어머님이 옳다구나 박수를 치면서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차라리 그래라. 난 그럼 파렴치하고 인간도 안 된 며느리 곁에 계속 못 둔다.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차라리 이혼시켜야지. 시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웬일로 동서가 일찍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줬더니 동서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고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길래 아무렇지 않게 앞치마를 건네주며 음식 준비하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내 손을 툭 밀어내고 소파에 눕는 거예요. 그 뒤에 5만 원권을 던져주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형님, 다시 취직하셨다면서요? 돈이 그렇게 궁하셨어요? 요즘 돈 주면 명절 차례상도 차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차례상은 형님이 다 하세요. 돈 필요해 보여서 제가 좋은 기회 드리는 거예요. 5만 원 줬으니까 됐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그런 막대먹은 동서의 행동에 벼락같이 화를 내셨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시애미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이게 보자 하니까 틈만 나면 이간질할 생각만 하고 한 가족끼리 우위에 설 생각만 해서 되겠어? 저는 이때 동서가 같이 맞서서 뭐라 할 줄 알았는데요. 여우 같은 동서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리 대꾸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 형님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형님도 사정이 안 좋아 보여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건데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할게요. 동서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불쌍한 척을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졸인 저는 군말하지 않고 노예처럼 일이나 하라는 듯 말했으면서 시어머니가 뭐라 하니까 바로 태도를 바꾼 거예요. 교활하게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시모 눈치를 보길래 제가 바로 푹 하고 웃어줬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리 묻는 거 있죠? 왜 웃으세요? 돈이 적어서 그래요? 원래 하루 일당 이 정도 받잖아요. 저는 형님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요. 아닌 것 같으세요? 형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셔서 오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동서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박장대소를 하며 제 명함을 꺼내서 보여줬죠. 그러면서 동서한테 정신 차리라며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것 좀 봐라. 이것 보고 느낀 거 없니? 네가 집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었더라. 찔리는 게 있을 거야. 내가 뭐 말하는 건지 알겠지? 시어머니 말대로 지어놓은 죄가 많았던 동서는 제 명함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발뺌을 하며 이리 대꾸해댔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함은 또 뭐예요? 형님 다시 취직하신 거예요? 좋은 데로 취직하셨네요? 제가 이번에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신문사에 입사했으니 놀랄 수밖에요. 그것도 사회부장 직급이었거든요. 동서가 그 명함을 몇 번이나 살펴보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길래 제가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그래, 나 고졸인데 부장급이야. 내가 고졸인데 직급은 이리 높아서 어째? 배 아프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동서에 대한 기가 막힌 소식을 알게 됐어. 무슨 소식이었는지 알아? 동서를 떠봤는데 동서가 벌써부터 무서워하며 벌벌 떨더라고요. 그 와중에 끝까지 변명을 하며 진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이 형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제가 워낙 애들을 엄격하게 가르쳐서 절 미워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헛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설마 그 소문을 믿고 계시는 거 아니죠? 동서가 허둥지둥거리며 제 팔을 잡고 믿어달라고 했다가 시어머니 붙들고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재발절인 거죠.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자기 포장만 해대는 꼴이 보기 싫어서 제가 바로 공개해버렸어요. 동서가 수업 시간에 담배도 피고 아주 갑질이란 갑질은 다 했더라고. 학생들한테 좋은 점수 주겠다고 말하고 돈도 받았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나이 어린 남학생들 끼고 놀았고. 동서가 이 말을 듣고 사과하기는커녕 윽박지르더라고요. 어머머머, 누가 그래? 왜 나를 모함해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증인이라도 있냐고요. 기자면 단줄아세요? 이래서 사람들이 기레기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사람 잡다가 고소당하면 어쩌라고 그래요? 동서가 말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이었어요. 저를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다니는 수준 낮은 기자 취급하길래 동서 얼굴 위로 사진을 뿌려줬죠. 동서가 강의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그 사진을요. 그리고 눈앞에서 동영상까지 틀어져 버렸어요. 동영상 속 동서는 술집에서 어린 남학생들을 끼고 놀고 있었는데요. 동서의 실체에 대해 말로만 들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 보더니 깜짝 놀라셨나 봐요. 사진과 동영상을 보자마자 어머님이 바로 윽박지르셨어요. 담배 피고 뒷돈 받은 것도 모자라 우리 아들 놔두고 감히 이런 짓을 저질러? 틈만 나면 시비 걸고 싸움 걸면서 집안 파토 내려고 하더니 우리 집안이 우습지? 그동안 말 못했는데 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오점이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집안 화목하고 참 좋았어.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났다. 한참을 잘못 만났어. 여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서 나 참. 시어머니가 서방님한테 용서해주지 말고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했죠. 그런데 동서가 이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해명을 해대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전부 다 오해라고요. 이거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저 이런 적 없어요. 형님이 아무래도 합성한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전부 다 차가운 눈빛으로 동서를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질문해봤어요. 여기서 동서 말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어쩌나?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동서는 예쁨 받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쓸 게 아니라 모두한테 다 잘해줘야지. 내가 뭣도 없어 보이는데 식구들 신뢰 없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열이 받았어? 어? 말해봐. 그동안 동서가 절 미워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 추측을 말해줬더니 또 맞대요.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형님보다 100배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식구들이 전부 다 좋아하고 의지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전 교수고 형님은 그냥 가정주부였잖아요. 남들은 교수 며느리라 그러면 엄청 존중받고 잘해주던데 저희 집안만 안 그래서 질투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때 저만 속이 부글부글 끓은 게 아니었나 봐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호통치시더라고요. 어머, 뭐 저런 애가 다 있다니? 그래서 그동안 우리 며느리한테 계속 시비 걸고 무시했다고? 난 뭐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네. 난 이런 며느리랑 못 지내겠다. 용서고 뭐고 그냥 이혼해라. 시어머니가 이러니 동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서방님 얼굴은 충격받아서 얼어있는데 동서는 신경도 안 쓰이나 봐요. 저한테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형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한 번만 숨겨줘요. 저 그 학교 아니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혼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니 제가 서방님 들으라고 질문 좀 해봤어요. 동서는 일자리 잘릴 생각만 하는 거야? 서방님한테 이혼당할 걱정은 안 하고? 서방님보다 교수직이 먼저다 이거지? 하긴 말끝마다 교수 거렸으니까 그럴만도 하네. 이때 동서가 부들부들 떨면서 한 대답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저 그 학교 아니면 갈 곳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러는 걸까요? 제가 캐물으니 동서가 다른 지방 대학교에서도 큰일 날 짓을 해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 학교 총장이 학교 이미지 망가진다며 쉬쉬한 덕분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동서의 고백에 옳았구나 하고 녹음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울면서 제게 매달리더군요. 이거 전부 다 공개되면 자기 인생 망가진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길래 이렇게 대답해줬어요. 용서는 내가 아니라 서방님께 빌어야지. 서방님이 다 들었으니 어쩌겠어. 일단 이혼부터 하고 나한테 빌러오든가. 서방님은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대로 굳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무릎으로 기어서 서방님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았던 서방님이 동서가 다가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이랑 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었다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랑?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이혼해. 이제 당신 우리 집 식구 아니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서방님이 동서를 내쫓으려고 멱살을 붙잡았는데요. 동서가 파리처럼 두 손을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문 밖으로 쫓겨난 동서가 복도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죠. 동서가 애절하게 제 이름과 서방님 이름을 부르며 간청했어요. 여보, 철현이 오빠, 다현이 아빠, 우리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형님, 제발요. 형님 지금 제 기사 보도하실 거잖아요. 저 잘리게 만드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혼까지 하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다현이 아빠 설득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애들 엄마 없이 어떻게 크게 하려고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제가 동서를 밀어내고 문을 닫으니 현관문을 박박 긁으며 매달렸지만 몇 시간 동안 무시했거든요. 그 뒤에 엘리베이터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 기척도 없어졌어요. 동서가 울부짖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우리 집 식구들은 동서가 아예 사라져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몇 주 후 동서가 결국 모든 보직을 잃고 학부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동서가 저지른 짓이 전부 다 밝혀져서 여러 소송에 휘말리게 됐나 봐요. 서방님과의 이혼 소송은 물론 부당하게 돈을 받고 학생들 점수를 준 죄부터 학생들을 건드린 죄까지 전부 다 고소당하니 땡전 한 푼 없어진 것 같았죠. 자기가 교수라고 으스대던 사람이 한순간에 백수가 된 거예요. 공부만 하느라 다른 일을 해본 적 없는 이전 동서는 돈 버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교수했던 경력으로 회사에 취직하고 특정 시설에서 강의를 한 것 같았지만 그 어떤 곳이든 이전 동서를 한 번씩만 부른 것 같아요. 더 이상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이전 동서가 배를 골게 된 거죠. 그래도 명색의 교수까지 했던 사람인데 식당이나 공장 같은 곳으로 가서 일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려 서방님을 찾아왔다고 하길래 제가 서방님 집을 찾아가 줬죠. 이전 동서가 서방님 앞에서 무릎 꿇고 또 빌고 있길래 이전 동서 무릎 위로 5만 원권을 휙 던져주며 말했어요. 동서가 5만 원 주면서 명절 차례상 차리라고 말한 거 기억하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서 나도 그래 보려고 왔어. 일도 맨날 잘리고 쫄쫄 굶어보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지? 이제 동서한테 이 5만 원도 크게 느껴질 거야. 이전 동서가 제 말을 듣고 수치심에 부들부들 떠는 게 보였어요. 지가 화내면 어쩌겠어요. 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말까지 해줬죠. 아, 이제 동서도 아니지? 남이니까 제안 하나만 할게. 돈 줄 테니까 다음 명절에 혼자서 차례상 좀 차려볼래? 가성비 좋으니까 좀 부려먹어보려고.
너 같은 건 5만 원이면 다 되잖아. 이전 동서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준비를 했나 봐요.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니 사정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빌었잖아요. 이제는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형님한테 뭐라 한 것도 시간도 꽤 지났는데 아직도 화가 나 있으신 거예요? 저 형님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형님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죄도 모르고 사과를 하고 있길래 분수 좀 알라고 훈육을 해줬어요. 아, 그럼 그동안 한 사과도 지금 한 사과도 못 받아줄 것 같네.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네가 이러니까 용서도 못 받고 이혼당한 거야. 서방님한테 물어봐. 네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냐고. 이전 동서는 진짜 공부만 하느라 사회성이 결여된 건지 서방님한테 그걸 또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고 돈 받고 그러긴 했지만 바람 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애들이 예뻐서 밥 사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준 거라니까? 내가 교수인데 이것도 못하게 할 건 아니지? 서방님은 이 말을 듣고 애들 엄마로서 남아있던 정도 떨어졌나 봐요. 갑자기 현관문을 열어주더니 이러는 거 있죠.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 그래도 우리 애들 엄마고 옛 정이 있으니까 문 열어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지? 애들이 알까봐 무서우니까 얼른 가라고! 이전 동서가 안 된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서방님 좀 말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리 말해줬죠. 다 자업자득이야. 그런 잘못을 했으면 다 인정하고 용서해도 부족할 마당에 가짜는 변명을 해대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행복해질 기회 다 걷어찬 거니까 남 탓하지 마. 괜한 사람 못 살게 굴고 학생들 괴롭힌 인성부터 고칠 생각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전 동서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정을 쥐어짜서 조언해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랑 서방님에게 용서를 구해도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전 동서가 결국 뛰어갔어요. 그 이후로 이전 동서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나락으로 떨어진 이전 동서의 모습을 보니 요즘 시대에 학력이 낮다고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전 동서처럼 벌 받게 될 테니까요. 그 사람의 위치는 무조건 학력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경우가 있기에 이전 동서처럼 학력이 심취한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꼭 알고 계세요. 학력이 좋고 직업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자격지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아무 이유 없이 견제받고 비교당하고 있다면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죽지도 마시고요. 이전 동서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자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무시할 사람이니까요. 견제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문제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 맞서 싸울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부딪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버거울 수 있지만 나중엔 저처럼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좋은 결혼 생활 이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랄게요.